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테리어계의 악동 최재혁입니다. 여러분은 인테리어 대형 완결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현장은 이제 일산에 위치한 46평형 현장이고요. 클라이언트와 많은 미팅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완결성이 너무나 많이 담긴 현장이에요. 이 영상을 찍는 게 저희 고객님이 입주하시고 한 달 정도 뒤에 찍는 거라 좀 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완결성, 그런 걸 하나 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보러 가보실까요? 자, 이곳은 현관인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완결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모든 공용부의 벽체가 마감이 필름과 타일로 되어 있어요. 현관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이제 타일로 진행이 되었고, 옆에 필름을 쭉 따라오면서 지금 벽체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벽체와 바닥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실리콘, 그게 바닥색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일면 다음으로 강마루가 만나는 부분에서 실리콘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테리어를 하실 때 바닥면에 맞는 실리콘 색상으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완결성 있는 현장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쓴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중문이에요. 저는 이제 이 원슬라이딩 중문을 이제 하기를 희망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기가 싫어서 살짝 이제 포켓 형식으로 이쪽으로 보면 이제 손잡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렇게 천정 끝까지 올리면서 닫았을 때 이 기존의 벽체와 1대1로 만날 수 있는 제가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쭉 들어가 보시면 기존 현장에선 여기까지가 이제 현관의 기준이어서 타일로 구성이 되는데, 저는 공용부가 더 넓어 보이기 위해서 이 공간을 공용부로 좀 포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보시면 우측에는 이제 신발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 좌측에는 이제 거울장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또 설명드릴 완결성은, 이 거울장이 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느냐, 이쪽이 차단기 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단기 함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단순하게 차단기 함이 여기만 이 도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 벽체가 또 따진 파른 마감이면 안 예쁠 것 같아서 똑같은 거울장의 도어 재질로 균일하게 나눠서 마감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간접 라인을, 여기는 하부에 대한 간접을 줬고 이쪽에는 하부 간접이 아닌 측면 간접을 줘서 뭐 그렇게 어둡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인터폰 보시면 필름과 마찬가지로 제가 도색을 했어요. 너무 완결성 같은 경우는 좀 따지다 보니까 좀 더 이쁘게 구성하기 위해서 도색까지 좀 변태 같죠? 네, 이렇게 완결성 중독자시네요. 완결성을 고집하면 사람이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기존에는 벽이 막혀있던 공간이었어요.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벽체는 세워야 됐고, 현관을 들어왔을 때 이쪽에 벽이면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개방감을 주면서 이제 유리로 이렇게 시공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포인트로 이런 도일 자갈도 좀 시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이 공간이 다 뒤에가 보여서 넓어 보이게끔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구축 46평형 현장인데, 46평형 치고의 주방의 구조가 너무나 협소했어요. 저희 고객님께서는 신혼부부시거든요. 아이와 좀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거실 주방과 치환, 기존의 거실에 주방이 들어가고 주방이 거실이 되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데, 기존에는 이쪽이 주방이었어요. 설비 작업이라든지 여러 작업을 통해서 이제 거실과 주방을 변경이 됐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에어컨 매립을 해드렸는데,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천정고가 많이 높지 않아서 단내림을 시공했지만 난내림 되는 부분도 필름으로 마감해서 일체감 있게 하고 좀 변태스럽게 에어컨 커버까지도 도색을 했어요. 원래 에어컨 커버가 흰색이잖아요. 저는 이제 회색으로 똑같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제 스위치까지 도색까지 했다. 네, 뭐 이 정도면
네. 고객님이 또 하나의 니즈 사항이 너무 밝은 건 싫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원하고 했다 해서 제가 이 조명 계획에 너무나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TV 쪽 같은 경우는 TV 위에 조명이 달리게 되면 TV면에 반사가 돼서 TV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조명은 또 조도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측면으로 간접 라인을 줘서 공간은 어둡지 않게 하고, 그리고 템바보드로 좀 포인트를 주었다. 기존에 있는 분배기를 옮길 수 있는 곳을 이쪽으로 마련하면서 수납장까지 기능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이 기존 이제 세탁실, 필름이 만나는 벽이고 저희는 이걸 페이크 도어로 만들어 드렸는데, 똑같이 이쪽 벽도 필름이면 너무 얘 페이크 도어만 이색이 날 것 같아서 필름 들어와서 페이크 도어로 만들어 드리고, 같은 페이크 도어 재질로 벽체를 같이 구성을 해서 어색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안에는 이제 세탁실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같은 경우를 조색을 했어요. 이 바닥과 이 필름이 요즘 많이 보시는 인테리어 쇼 마루와 필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바닥 톤과 벽체 톤에 맞춰서 실리콘도 조색을 해서 맞춰서 싸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 마련이 되었고, 자, 이제 보시면 저희 현장의 가장 하이라이트 주방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리를 너무나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기존 40평에는 들어갈 수 없는 아일랜드 크기, 이 길이가 총 6.2m예요. 엄청 큰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 드렸고, 고객님의 이제 니즈, 아이와 이제 마주 보면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 기존에 여기가 이제 거실이었고 이쪽 공간이 방이었는데, 방 하나를 포섭하면서 공용소보로 같이 만들었거든요. 저희 고객님이 미니 주방을 만들었어요. 아이를 위한 미니 주방. 고객님은 여기서 조리하시고 애기는 이쪽 공간에서 놀면서 뭐 이런 대면형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인조 대리석 상판으로 이 현장은 진행이 됐는데, 식탁도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어요. 같은 인조 대리석 상판으로 식탁까지 해서 톤앤매너를 맞춘 현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건데, 가장 눈에 띄어야 될 점은 이런 펜던트 등 같은 경우는 기존에 펜던트 박스 같은 게 천정의 기물에 달려야 되는데 너무 크면 눈에 띄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좀 제작을 해서 설치해 드렸거든요. 이 측면은 단순히 여기가 주방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노트북을 켜고 업무도 볼 수 있고, 뭐 지인들이 놀러 와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서 이쪽 한쪽에는 이제 홈바처럼 보일 수 있는 상하부장으로 구성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인조리드 상판과 벽체를 올리고 간접해서 조도를 죽이지 않았다. 필요한 공간이 쏙쏙이 들어가 있는 조명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공간에는 냉장고가 어디 있을까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고 공간을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 기존에 이제 방이었던 곳을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서 공간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숨길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면서 이곳을 열게 되면 기존에 이제 냉장고와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게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가벽을 세우면서 냉장고 들어올 수 있고, 이 반대편에 조금만 더 수납할 수 있는 보조 주방. 이 고객님이 입주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라 이 공용부를 완결성을 위해서 짐을 다 여기다 때려 박았거든요. 지저분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쁘게 찍은 사진으로 대체를 해서 조금 더 완결성 있는 현장의 모습을 여기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신경 쓰는 완결성을 보여드리면,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매지 라인을 없앴어요. 여기다가 어떠한 또 다른 매지가 들어가게 되면 색깔톤이나 이런 게 구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눈에 띌 바에는 차라리 모든 선 라인의 구도들을 다 맞췄거든요. 그리고 커튼 같은 경우도 저희 고객님이 너무나 이쁘게 톤을 맞춰서 이제 커튼을 해드렸는데, 제가 해드린 거는 이제 전동 기능이 설치가 될 수 있게 레일을 깔아드려서 이렇게 살짝 당기면 알아서 쭉 열리게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가 좀 더 완결성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전체 집을 샤시 교체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샤시가 다 새 제품인데, 저는 이 완결성에 좀 색깔 톤을 원해서 새 샤시에 모두 필름을 입혔습니다. 이쪽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새로 만들어 드린 터닝 도어, 또 벽체와 같은 톤으로 구성될 수 있게 필름을 만들어 붙여드렸고, 완결성의 끝을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더 끝을 보려고요. 지금보다 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 샤시도 필름을 새로 다 똑같이 입혀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하나의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샤시가 완전 기존 콘크리트 바닥에 붙지 않아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이 받아주는 벽체, 여기 저희가 목공 작업을 해서 마루와 벽체 똑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도 필름 작업으로 목공을 했다. 결도
마루가 깔린 방향으로 필름을 시공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공간이 되었거든요.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것도 엄청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인테리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눈에 보이는 곳은 당연히 마감이 잘 돼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곳의 마감이 잘 되어야 더 이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뷰 맛집. 저희 고객님이 이 뷰에 집을 매매하셨다고.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여기가 이제 가을 되면 단풍이 너무 이쁘게 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필 공사할 때 4년마다 나무를 깎는 주기여서 나무를 다 깎았어요, 아파트에서. 4년 뒤에 또 이쁜 나무를 보실 것 같아요. 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인테리어 공간보다 홈 스타일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구가 가장 거기에 맞춘 가구로만 배치가 되면 이쁜 공간이 탄생이 된다. 그래서 저는 방에는 뭐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드려서 공용부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 여기에 조금 하나의 디테일을 설명해 드리면, 기존에 여기가 이제 가벽입니다. 기존에 여기가 막혀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안방 문이 이곳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막혀 있었고, 이 공간이 원래 안방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안방 드레스룸이었는데, 저는 이 공간도 철거를 해서 더 개방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 비하인드가 있어요. 도면상에는 이곳에 분배기가 없었는데 분배기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배기 공사를 2번 했다가 있고, 이 측면 보시면 타일이 쭉 달아오다가 이제 동경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 벽체 계산을 할 때 이 타일의 크기가 600에 1200 사이즈의 타일인데, 애매하게 30cm 쪽 타일이 들어가는 게 너무 보기가 싫어서 너무 어색하지 않게 톤앤매너를 맞춰서 동경으로 포인트를 하나를 주고, 똑같은 타일이 원장으로만 다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만들었고요. 고객님의 이제 니즈사항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조금 물론 깊숙이 들어오긴 했지만 화장실을 들어가지 않고도 좀 손 씻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쪽 측면에 외부 세면대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 주방에 쓰이는 같은 인조 대리석으로 제가 세면대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배기도 이쪽으로 위치를 했고, 제가 이 수전을 너무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이 50%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보시면은 이제 화장실인데, 제가 이제 조금 더 하나를 신경을 쓴 게 뭐였냐면, 이런 문 요즘 많이 유행해서 보셨죠? 정확한 명칭은 없지만 저희끼리 이너도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히든도어 인재 개념처럼 좀 부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벽체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양쪽에 이 날개가 넓으면 너무나 이쁜 공간인데, 이게 이렇게 좁으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을 바에는 이 벽체를 조금 끄집어내서 이 벽이 이 문의 스토퍼가 되게 했다 라고 구성을 해서 조금 됐거든요. 그리고 모든 가구색은 주방과 일반적인 가구색이 좀 달라요. 벽체에 맞는 가구색으로 구성을 해서 조금 완결성 있게 진행을 해드렸고, 화장실로 들어가시면 따라따란 자, 이곳이 화장실인데, 제가 이제 특별하게 생각하는 완결성은 어떤 거였냐면, 이 현장의 타일은 모두 600에 1200각으로 타일을 시공을 했는데, 기존의 벽체가 다 타일이 세로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공간은 또 가로로 시공을 했거든요. 똑같은 가로 라인으로 같이 시공을 하면 여기가 매지 라인이 더 보이기 때문에 600에 1200각의 타일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가로 세로로 시공을 해도 크게 이색이 나지 않는다. 이런 모든 기물들이 매지 라인에 걸리지 않는다. 이 수건거리를 달 때도 타일과 타일 사이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장은 위로 올리는 플립장, 이쪽은 여닫이장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요즘 뭐 플립장이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콘센트를 킬 때 플립장을 올리고 쓰면 거울을 못 봐요. 그래서 이 공간은 그냥 거울을 보실 수 있고, 여닫이장으로 콘센트를 꽂아서 이 거울을 보면서 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타일이 기물들이 매지 라인에 걸리지 않게 다 구성을 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가 샤시였는데, 저는 화장실 샤시가 있으면 너무 추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는 걸 좀 제한해 드렸고, 그러면서 이쪽에 샴푸나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천장은 이노솔로 진행이 됐고요. 이노솔 이 프레임을 일부러 천장에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쭉 더 튀어나오지 않게 일체감 있게 만들었고, 유리도 천장까지 올려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졸리컷 좋아하시죠? 이 공간에도 모든 졸리컷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좀 졸리컷이 좀 티가 안 나게 제가 완결성을 조금 더 부여한 곳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정확히 쓴 거는 이제 테낙스라는 이제 석재 강화제예요. 그래서 졸리컷 사이에 모든 석재 강화제를 입히고 샌딩을 해서 졸리컷이 티가 안 나고 하나의 톤으로 갈 수 있게끔 다 시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마련됐을 때 콘센트 위치도 최대한 안 보일 수 있게끔 숨기고, 이런 공간이 구성이 되었다. 엄청 꼼꼼하신 것 같아요. 작은 것까지도.
막 계속 신경 쓰시고. 일할 때만 꼼꼼해지더라고요. 딴 데는 안 꼼꼼한데 일할 때만 꼼꼼합니다. 약간 워커홀릭이신가요? 네, 저 주말에도 일해갖고 이래서 여자친구가 없나 봐요. 오늘 제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결성이 담긴 이 현장 보시고 좀 많은 정보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자주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보들을 항상 공유해 드리면서 재밌는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현장에서 너무 궁금하신 사항이나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에 댓글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